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이고, 노사협의회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 언로 조직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로 3에서 10인 미만의 이 노사협의위원을 구성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협의회를 통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들을 거기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언론기구로서 역할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노사협의 때문에 노동조합이 망가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조도 있고요. 또 회사는 아니 과반 노조가 되다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제발 노사협의회를 없애달라 이런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한 13% 정도밖에 안 돼서 대부분 기업에는 노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뭔가 수행해야 될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데 그럼 그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이게 중요하죠.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해가지고 직접 비밀 누구명 투표로 선출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하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 이렇게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각 부분별 대표를 뽑는 거죠. 생산, 뭐 관리, 영업, R&D. 그럼 뭐 R&D 인력이 100명이고 생산이 500명이라도 뭐 거기에 한 명 정도 뽑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뽑을 때는 100명이 있는 조직에서 근로자 대표를 뽑을 때는 50명 이상은 참여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선출을 해야 그 사람이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하고 우리가 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합의하는데 근로자 대표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됐으니까 근로자위원 출마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정의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근로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그러면 뭐 보통 팀장급 이상이 평가권, 근태관리권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의 권한을 갖는 그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뺀 나머지의 근로자들이 과반이 참여해서 그중에 2명이 출마했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법은 절대 소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신규로 이 법은 작년 12월 11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만약 올해에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요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도요. 우리가 과반 노조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과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그런 노조에서는 근로자위원회 선출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뭐 거기에 들어오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이면서 노조의 집행부가 되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단체 협약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노조가 없는 기업, 과반 노조가 아닌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 선출에 대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이제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노동개혁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법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노동개혁 법안안 중에. 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법정 공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 국가 공휴일인데 어떻게 이 근로기준법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 가장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3일절 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냐, 그 가산임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이 근로기준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마 국가공휴일 날을 쉬게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사실은 선결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에서 발행된 그 달력을 보니까 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5인 미만은. 그 다음에 뭐 공휴일은 표시는 하지만 그래서 그 대체 공휴일을 표시를 한 달력을 배포하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이거 쉬는 날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어린이날, 또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또는 뭐, 국가 공휴일, 이런 날들도 이제는, 만약 쉬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가산임금을 8시간 초과, 40시간 초과한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목소리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고 제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풀어주기가 뭐하지만 연장 근로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이건 아마 양당이 특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오케이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